5가지나 되니까 하나하나씩 빠르게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2420 제품입니다. VP2420은 그 멀티뷰랑 매트릭스 출력이 가능한 스위치, 프리젠테이션 스위치입니다. 한 화면에 최대 4개의 소스를 표시할 수 있고, 또 모니터 2개가 연결되는데 그 모니터 2대에 각각 다른 화면 또는 같은 화면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장비 제어는 전면 패널 버튼, 그리고 IR 리모컨, 웹 GUI, 모바일 앱, 그리고 RS232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트루 4K 해상도랑 심리스 스위치를 지원하지만 화면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에는 그 1초 정도의 딜레이, 검정 화면이 잠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아웃은 그대로고 소스만 바뀔 때, 그러니까 입력 포트만 바뀔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전체 화면이었다가 쿼드뷰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바뀔 때는 검정 화면이 1초 정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VP2420 연결도인데요. 회의실이나 컨트롤룸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은 그 구성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그 디스플레이 A에서 쿼드뷰를 출력하고 디스플레이 B를 미러 모드로 설정하면 디스플레이 B에도 쿼드뷰가 표시됩니다. 기존의 다른 VP 제품이나 CM1284 같이 쿼드뷰 지원하는 제품들은 서브 모니터에서는 그 쿼드뷰가 안 됐었어요. 근데 VP2420은 그 서브 모니터도 그 미러 모드로 하면은 이제 쿼드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의실에서는 여러 사용자의 화면을 한 화면에 동시에 표시하도록 쓸 수가 있고, 컨트롤룸 에서는 이렇게 멀티뷰를 지원하지 않는 매트릭스 스위치에 결합해서 이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UC3310 제품인데요. UC3310은 그 2개의 USB 카메라랑 1개의 USB 마이크 신호를 믹싱해서 USB로 PC에 송출해주거나 그 HDMI로 변환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USB 출력이랑 HDMI 출력은 같은 소스 화면을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클론 버튼, 전면에 있는 클론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혹은 USB 출력이랑 HDMI 출력을 각각 다른 소스 화면을 표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면 버튼이랑 RS232를 통한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RS485 단자에는 PTG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도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구성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VK 장비에서 제어 명령을 보내가지고 소스 화면을 전환하는 작업이 가능하고요. PTG 컨트롤러는 그 연결된 PTG 카메라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USB 출력은 비디오랑 오디오 신호를 PC로 전송해서 PC에서 실행 중인 OBS나 줌, 팀즈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화상회의 참가자들에게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USB 카메라나 그 마이크를 사용하는 소규모 회의실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제품은 US3384i고요. US3384i는 기존 그 US3344i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최대 8대의 PC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 4대의 USB 장치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는 전면 푸시 버튼 및 전면 푸시 버튼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RS232나 485 시리얼 명령, 그리고 원격 포트 선택기, 이거 원격 포트 선택기는 별도로 제품을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PC를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전원 감지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PC가 새로 연결되거나 기존에 연결하고 있던 PC 전원이 꺼지면 자동으로 다른 PC로 전환이 됩니다. 이 POD 기능은 전면에 있는 셀렉트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거나 시리얼 명령을 통해서 켜거나 끌 수가 있고요.
네, 시리얼 컨트롤을 지원하기 때문에 VK 같은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US3344i 기존 제품이랑 비교표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US3384i가 4대 더 많은 PC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전면 푸시 버튼을 통한 PC 전환을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RS232 및 RS485 커맨드를 전송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명령을 계속 보낸다고 하면 수신된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 커맨드가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드레이트, 이 시리얼 명령은 보드레이트가 중요하잖아요. 보드레이트는 RS232로 쓸 경우에는 115,200, RS485로 쓸 때는 38,400, 38400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UH3240 제품인데요. 도킹 스테이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터페이스의 장치를 단일 USB-C 연결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HDMI 2개, USB-C 1개, USB-A 3개 및 SD, 마이크로 SD, 이더넷 오디오 잭을 각각 하나씩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HDMI 듀얼 출력 시에도 4K 60Hz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싱글 출력 시에는 8K 30Hz까지 지원되고요. 또한 PD 충전도 최대 100W까지 가능합니다. 네, 기존의 UH3234, 3235, 3237, 3238, 3239 제품들은 모두 EOL 예정인데 이런 기존의 다른 도킹 스테이션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도랑 PD 충전 스펙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듀얼 출력을 쓰면은 다 한 모니터 한 대당 FHD까지만 쓸 수 있게 이게 스펙이 떨어졌는데 UH3240은 듀얼 출력을 써도 모니터당 이제 4K의 60Hz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SD, 마이크로 SD, 이더넷 오디오 이런 다른 제품에서 하나씩 지원 안 되는 것들이 꼭 있었는데 UH3240은 모두 지원해서 범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UC232BF 제품입니다. 지난번 3월 신제품 교육 때 그 UC232AF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UC232BF도 마찬가지로 그 윈도우 OS 정책 개정으로 인해 이제 윈도우 10 이전 버전에서 UC232B를 사용 못하게 되면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FTDI 칩셋이 내장돼서 맥, 리눅스, 윈도우 7, 8, 10뿐만 아니라 비스타, 2000, XP 그리고 윈도우 98 같은 구형 그 운영 체제까지 모두 지원을 합니다. 다만 UC232BF는 UC232AF처럼 기존 제품보다 케이블 길이가 길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 기존 UC232B랑 동일하게 1.2m의 그 케이블 길이를 제공합니다. 네, 신제품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난 3달간 있었던 기술 이슈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UPS 제품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 자동 전압 조정이라는 그 AVR 기능을 A10 UPS가 지원하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이걸 문의한 고객은 그 군부대 UPS를 납품하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군부대 특성상 또 입력 전압이 불안정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전압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했을 때 UPS에 연결된 설비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꺼지거나 하지 않을지 걱정이 있어서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A10 UPS는 AVR 기능, 고객이 원하는 기능 자체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고객이 원하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기능은 있었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UPS 동작 모드를 온라인 모드로 설정하면 입력 전압이 UPS 배터리를 거쳐 설비에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이 이제 입력 전압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UPS 배터리에서 이제 받으니까 입력 전압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져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AVR 기능은 없지만 고객이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네, 그 참고로 그 온라인 모드는 기본 값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CS1316에서 우분투 그 서버를 연결했을 때 우분투를 부팅하면 마우스는 정상 동작하지만 키보드가 정상 동작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종의 호환성 문제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CS1316 OSD에서 그 우분투 서버가 연결된 포트를 sun으로 설정을 하니까 이제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시면 이렇게 OS 설정을 바꿔보시면 많이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그 VE1843에 연결된 그 HD 베이스티 프로젝터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제 VE1843을 송신기로 쓰고 수신기 대신 그냥 그 HD 베이스티를 지원하는 프로젝터를 바로 연결한 구성이었는데요. 프로젝터 전원을 재부팅하면 원래 이제 프로젝터 VE1843 PC 이렇게 이제 이더넷 통신도 돼야 되는데 이더넷 통신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프로젝터의 그 HD 베이스티 칩셋 버전이 좀 낮아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뭐 HD 베이스티 칩셋 문제니까 HD 베이스티 칩셋 제조사인 밸런스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HD 베이스티의 문제를 저희 A10 펌웨어를 수정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V1843에 HD 베이스티 펌웨어랑 A10 펌웨어 두 개가 들어가는데 A10 펌웨어를 통해 수정해서 그 HD 베이스티 칩셋 이더넷 속도가 그 프로젝터의 그 이더넷 속도에 맞춰서 이제 통신되게, 그러니까 VE1843을 프로젝터에 맞춘 거죠. 이렇게 이더넷 속도를 변경해서 이제 맞춰서 통신하게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리얼 콘솔 서버 장비 SSH 퍼블릭키 임의 지정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그 시리얼 콘솔 서버에서 임의로 이 SSH 퍼블릭키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리얼 콘솔 서버 장비가 임의로 이제 SSH 퍼블릭키를 지정, 변경, 저장할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안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용어. 오늘 기술 용어 소개해드릴 건 비디오 월. 전부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특정 그 소스의 화면이 연결된 수많은 그 DID 화면에 한 화면으로 표시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디스플레이 장치는 여러 개지만 이 여러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묶어서 하나의 화면처럼 만드는 그런 기능을 비디오 월이라고 하고요. A10 비디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2대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비디오 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VM3250이나 3200을 써야겠죠. 그리고 오디오는 이제 2.1 채널, 7.1 채널 이렇게 뒤에 채널이 붙는데 채널은 오디오가 출력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뒤에 0.1은 우퍼를 의미하고요. 우퍼는 스피커에서 저음역을 담당하는 유닛인데 그 저주파 소리, 뭐 영화에서 그런 폭발음 같은 강렬한 사운드를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1 채널이면 이제 양방향 두 개의 방향에서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고, 그 7.1 채널이라고 하면 7개의 방향에서 오디오가 출력되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더 입체적이게 들린다고 하고요. A10 KVM 스위치 중에 그 CS1782A가 고품질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제품 그 홈페이지에 제품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AD4002, AD0042 이 제품들이 제품 비교표가 이제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제 AD2022라는 제품이랑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업데이트 했고요. VS182B는 스펙 시트의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VS182B 출력에 연결되는 케이블 길이 몇 미터까지 되냐 해서 5미터까지 되고 5미터까지 트루4K 지원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또 이번 달에도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됐는데
먼저 CS192랑 CS1924는 그 안내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안내사항이냐면 그 MST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DP MST 허브를 사용하거나 데이지 체인을 지원하는 DP 1.2 모니터 연결이 필요함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자체는 이게 MST가 모니터 2개가 연결돼야 되는 건데 1922나 CS1924는 모니터 1개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모니터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되네. MST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문의가 있어가지고 이런 안내사항을 추가를 했고요. CS22HF는 USB 특징에 대한 안내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그 마이크로 USB 포트가 이 제품에 없는데 마이크로 USB 포트로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제 잘못 기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됐고요. CS692에서 그 제품 소개에 대한 내용이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맥 키보드 지원 및 에뮬레이션, 그리고 USB 2.0 마우스 포트는 USB 주변 기기 공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고, KN4024VB는 특장점에서 캐스케이드 연결 시 최대 원래는 384대까지 연결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512대까지 연결되는 걸로 정정이 됐습니다. KG0016, KG0032는 1기가 RJ45 SFP 모듈 이게 이제 패키지에 추가된 걸로 업데이트가 됐고, VP2420은 스펙시트 변경, 이제 비디오 지원하는 비디오 버전이 이제 HDMI 3D, 딥 컬러, 4K 이렇게 있었는데 3D가 삭제가 됐고요. VE803도 다이어그램 부분이 조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VW3620은 4K 60 해상도 모드를 이제 활성화하면은 그 입력 보드 VW784의 포트 A와 포트 C에서 4K 해상도와 60Hz로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고, 입력 포트 VW784는 최대 4개의 4K 30Hz 입력 또는 두 개의 4K 60Hz 입력을 지원한다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 보드 하나에 4개를 소스 4개를 다 꽂으면은 4K 30까지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4개 중에 2개만 연결해야 4K 60이 된다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추가가 됐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업데이트된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은 매달 메일로 배포되는 리플릿과 에이템플레이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 안 나시면은 메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템플레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교육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교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